쓰러진 마 회장을 눈앞에 두고 채화영이 꺼낸 건 구급대원 전화가 아니라 금고 인감도장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손으로 심어둔 폭탄이 터지는 그 순간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도장을 챙겨 나갔거든요. 이 장면 하나로 채화영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냉혹한 사람인지 완벽하게 정리됩니다. 그런데요, 이번 회차에서 진짜 충격은 채화영이 아니었어요. 옥상 난간 위에 서서 USB 하나를 손에 쥔 채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마서린, 그리고 그 모든 판을 뒤집은 마 회장의 고백. 이번 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 장면도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부터 이번 회차에서 벌어진 일들, 그냥 줄거리가 아니라 인물들의 속마음까지 같이 뜯어볼게요. 이번 회차 첫 장면은 드림그룹 회장실에서 시작돼요. 마 회장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손에 들고 손을 떨고 있는 장면인데 사실 이 장면이 나오기까지 시청자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다들 아시죠? 정숙희, 즉 오장미의 엄마가 사실은 마 회장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친딸 은혜라는 사실이 마침내 공식 확인되는 순간이에요. 마 회장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충격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토록 찾아 헤맨 딸이 바로 곁에 있었는데 알아보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 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했는지 생각하면 분노와 자책이 동시에 터져나오는 장면이었어요. 배우분이 그 감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 온 죄의식이 터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채화영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요. 채화영은 마 회장이 분노로 자신을 내쫓으려는 걸 이미 예상이라도 한 듯이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당당하게 회장실로 걸어 들어와요. 이 장면에서 채화영의 심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배수진이에요. 이미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포기하는 대신 더 큰 폭탄을 꺼내드는 거거든요. 채화영이 봉투에서 꺼낸 건 오래된 호적 등본과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던진 폭로는 이번 회차 최대의 충격이었는데요. 정숙희가 마 회장의 딸 은혜가 맞는데 그 은혜와 마동석이 남매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사랑에 빠져 쌍둥이인 오장미와 마서린 오서린을 낳았다는 내용이에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 폭로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이 순간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채화영이 이 말을 꺼낸 진짜 의도는 사실 여부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세상에 퍼지면 드림그룹은 끝난다는 협박, 즉 마 회장이 저 이야기를 세상이 믿게 할 수 없도록 지분을 넘기라는 강압이었거든요. 채화영에게 이건 진실이 아니라 도구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 폭탄 발언을 들은 마 회장은 그대로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채화영은 쓰러진 마 회장 곁에서 119를 부르는 대신 차갑게 금고 문을 열고 인감도장을 챙겨요. 이 장면이 이번 회차에서 채화영의 본질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선이 어디인지 그 선을 채화영은 이미 넘었다는 게 이 한 장면에 다 담겨 있었거든요. 회사 뒷산으로 옮겨가요. 어스름한 배경 속에서 마서린이 맨손으로 땅을 파헤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나는데도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마침내 흙 속에서 피 묻은 스패너를 찾아내는데 마서린이 이 스패너를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에요. 마서린한테 이 스패너는 자신의 생존 카드이자 지금까지의 억울함을 한 방에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였거든요. 드림그룹의 적법한 후계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장미한테 밀리고 채화영에게도 이용만 당해온 마서린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이것뿐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강준호가 나타나요. 강준호가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정말이지 소름 돋을 정도예요. 처음엔 부드럽고 걱정스러운 척 다가가더니 스패너를 자연스럽게 가져가고선 본색을 드러내거든요. 채화영이 이제 끝났으니 이 스패너를 이용해 채화영을 완벽한 살인미수범으로 엮어버리고 드림그룹을 둘이서 나눠 갖자는 거예요. 그 순간 마서린이 강준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 날 사랑하긴 했어? 이 질문 하나에 마서린의 지금까지의 모든 선택이 담겨 있어요. 마서린은 어쩌면 강준호를 진심으로 좋아했던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가 자신 편은 되어줄 거라 믿었던 거거든요. 철저하게 혼자였던 마서린에게 강준호는 동료이자 동반자였는데 그게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강준호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사랑 같은 건 없었고 드림그룹을 갖기 위해 마서린이 필요했을 뿐이라는 뉘앙스로 아주 태연하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서린을 밀쳐내고 스패너를 챙겨 돌아서는데 이때 마서린이 내뱉는 절망의 비명이 이 씬 전체에서 가장 아팠어요. 마서린이라는 인물, 사실 단순히 악역으로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오장미와 쌍둥이지만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며 상대적 박탈감 속에 살아온 인물이고 그 결핍이 결국 잘못된 선택들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지만 마서린이 그 절망의 비명을 지르는 순간만큼은 그 감정이 진짜라는 게 느껴져서 묘하게 마음이 쓰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서린, 동정의 여지가 있는 인물일까요?
아니면 자업자득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드림그룹 로비. 마 회장의 뇌경색 입원 소식으로 회사 전체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강준호가 이사들을 쭉 달고 들어서요. 임시대표이사 취임 선언을 하려는 거거든요. 여기서 강준호의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위임장을 손에 쥔 채 이미 이긴 게임이라는 표정으로 당당하게 로비를 가로지르는데요. 바로 그 순간 오장미와 강백호가 경찰을 이끌고 들이닥쳐요. 강백호가 강준호에게 마 회장 협박, 쓰러진 마 회장 방치, 오장미 납치 및 폭행 교사 혐의를 나열하는 장면은 사실 이 드라마 내내 쌓여온 분노가 한꺼번에 터지는 카타르시스였어요. 그런데 강준호는 당황하면서도 금세 비웃음을 되찾거든요. 증거가 어디 있냐고 위임장은 합법이라고요. 그때 로비 대형 스크린이 켜집니다. 화면에 재생된 건 채화영이 마 회장을 협박하고 쓰러진 마 회장을 방치한 채 인감도장을 훔쳐가는 회장실 CCTV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을 확보한 건 이강혁이었는데 채화영의 30년 그림자였던 그가 결국 채화영을 배신하고 김 비서와 손을 잡은 거예요. 강준호 입장에서 이 영상은 생각지도 못한 변수였을 거예요. 채화영을 이용해서 드림그룹을 손에 넣으려 했는데 채화영이 무너지는 순간 자신도 함께 끌려 내려가게 된 거거든요. 오장미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강준호에게 쏟아내는 말들, 엄마와 할아버지를 피눈물 나게 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는 그 말은 분노보다 슬픔에 가까웠어요. 그러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는 오장미의 모습이 이 씬 전체를 가장 빛나게 만들었고요. 하지만 연행되는 강준호가 마지막으로 뱉은 말, 정숙희와 마동석의 비밀이 밝혀지면 오장미와 강백호는 절대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저주 같은 말이 여운으로 남는 거 보셨죠? 강준호는 끌려가면서도 마지막 칼 한 자루를 남겨두고 간 거예요. 이게 단순한 악다구니가 아니라 다음 회차의 복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강혁은 채화영 곁에서 30년을 보낸 인물이에요. 채화영이 무슨 일을 저질러도 뒤를 수습하고 더러운 일도 마다 않고 해온 사람이거든요. 그 3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에 채화영 입장에서는 이강혁만큼은 절대로 자신을 배신할 수 없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채화영이 이강혁의 덜미를 잡고 CCTV 영상을 왜 넘겼냐고 따져 묻는 장면에서 채화영의 목소리 속에 공포가 섞여 있는 게 느껴졌어요. 분노보다 배신에 대한 공황 상태에 가까운 감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강혁이 채화영의 손을 뿌리치며 하는 말이 이 드라마 전체를 통틀어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은 대사 중 하나예요. 30년 동안 그림자로 살면서 자신의 영혼이 갈갈이 찢겼다는 것, 그리고 한영자 씨를 보면서 채화영 곁에 있으면 결국 모두가 괴물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강혁이라는 인물이 왜 지금 이 시점에 각성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단순히 채화영이 위험해졌기 때문에 배를 바꿔 탄 게 아니에요. 한영자 씨, 즉 오장미 어머니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왔는지 느꼈고 그 대비가 이강혁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거거든요. 가장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종류의 각성이었어요. 경찰들이 들이닥쳐 채화영을 압송하는 장면, 채화영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끌려가는 모습이 사실 좀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30년을 쌓아온 탑이 무너지는 순간이기도 했고 그 탑이 얼마나 잘못된 방식으로 쌓인 것인지도 동시에 보이는 장면이었거든요. 이번 회차에서 감정적으로 가장 가슴을 치는 장면은 단연병실 씬이었어요. 간신히 의식을 회복한 마 회장이 오장미와 강백호를 부르고 정숙희도 눈물을 흘리며 곁에 앉아있는 이 장면. 마 회장이 인공호흡기를 벗으며 꺼낸 말은 채화영의 폭로가 완전한 거짓이었다는 고백이었어요. 마동석은 마 회장의 친자식이 아니라 마 회장이 거둔 친구의 핏줄이었다는 거예요. 호적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오해가 생긴 것뿐이고 정숙희 은혜와 마동석은 실제로 남매관계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려면 지금까지의 맥락을 좀 짚어봐야 해요. 채화영이 이 비밀을 폭로한 건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믿게 만들 수 있다는 협박이었잖아요. 그 협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오장미와 강백호였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는 상황에서 그 사랑이 비극적인 혈연으로 얼룩진 거라는 딱지가 붙으면 그게 거짓이라도 사람들 인식에서는 쉽게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 회장의 이 고백은 오장미와 강백호를 향한 마지막 선물이기도 했어요. 너희는 아무 죄가 없다는 그 말 한마디가 두 사람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오장미가 마 회장의 손을 잡고 오열하는 장면에서 다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작가님이 이 감동적인 순간에 딱 하나의 장면을 교차로 끼워 넣어요. 병원 옥상, 난간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마서린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마서린의 손엔 강준호가 떨어뜨리고 간 립스틱 모양 USB가 들려 있었어요. 여러분, 이 USB 기억하시나요? 드림그룹 비자금 내역이 담긴 파일이에요.
마서린은 자신이 사라지더라도 이 USB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드림그룹이 공중분해될 거라고 말하며 절대로 혼자 안 죽겠다고 다짐해요. 이 장면에서 마서린이 단순히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마지막 패를 어떻게 쓸 것인지 계산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오장미와 강백호가 옥상 문을 박차고 들어서면서 화면이 끊기는데 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운명이 어디로 흘러갈지 정말 알 수 없는 충격적인 엔딩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서린이 그 옥상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장미와 강백호가 제때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 회차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채화영이라는 인물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단순히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채화영은 철저하게 합리적인 인물이에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상황을 계산한 다음에 행동해요. 마 회장이 쓰러지는 순간조차도 그 상황을 이익을 회수할 시간으로 판단했거든요. 그게 사실 더 무서운 거잖아요. 평범한 악인이라면 분노나 욕심 때문에 실수를 하는데 채화영은 그런 틈이 없어요. 적어도 이번 회차까지는요. 그런데 이강혁의 배신이 채화영한테 치명타가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채화영이 유일하게 계산에서 제외한 변수가 이강혁이었거든요. 30년을 함께했으니 그 사람만큼은 절대로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채화영의 유일한 감정적 판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딱 하나의 허점이 채화영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렸어요. 반면 강준호는 채화영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인물이에요. 채화영이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한다면 강준호는 목적도 수단도 모두 즉흥적이에요. 마서린을 이용하면서도 마서린이 쓸모 없어지는 순간 감정에 동요 없이 버리고 채화영과 손잡았다가 채화영이 흔들리자 바로 등을 돌려요. 이런 인물이 사실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가 원칙이 없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오장미와 강백호는 이번 회차에서 가장 성장한 인물들이에요. 이전까지 오장미는 계속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이번 회차에선 경찰을 직접 이끌고 로비로 들어서고 강준호를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강백호 역시 증거를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고요. 두 사람이 단순히 사랑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주체로 성장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서린. 이 인물이 이번 회차에서 제일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마서린의 행동 하나하나는 분명 잘못됐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결핍이 보이거든요. 자신이 오장미보다 못하다는 열등감, 드림그룹의 정당한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집착, 그리고 강준호라는 인물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다가 그게 완벽한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의 무너짐. 그게 마서린을 옥상으로 이끈 감정의 흐름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이번 회차의 복선들을 모아보면 다음 회차의 방향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뉠 것 같아요. 마서린이 옥상에서 몸을 날리려는 순간 오장미와 강백호가 들어서잖아요. 그 두 사람의 등장이 마서린의 마음을 흔들 가능성이 있어요. 마서린이 그 USB를 무기로 삼아 오장미에게 거래를 제안하는 전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한 이 USB를 쓰지 않겠다. 그러니 나한테도 드림그룹의 일부를 줘라는 식으로요. 이 예측의 근거는 마서린이 이번 회차 내내 포기가 아니라 생존을 선택해온 인물이라는 데 있어요. 손톱이 깨지면서도 스패너를 파헤쳤고 강준호에게 배신당하면서도 USB를 챙겼거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서린은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오장미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강준호가 연행되면서 던진 마지막 말, 정숙희와 마동석의 비밀이 밝혀지면 오장미와 강백호가 절대 이어질 수 없다는 저주가 단순한 악다구니가 아닐 수 있어요. 강준호가 실제로 이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거나 자신의 변호를 위해 법정에서 공개 폭로하는 카드를 쓸 수 있거든요. 마 회장이 병실에서 고백한 내용, 즉 마동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되느냐가 관건이에요. 증거가 없으면 채화영이 만들어낸 이야기와 마 회장의 고백이 충돌하게 되고 그 혼란 속에서 오장미와 강백호의 관계가 다시 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강준호는 이미 잃은 게 없는 상태니까 끌려가면서도 이 패를 꺼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채화영이 끌려가고 강준호가 수갑을 찼어요. 마 회장의 고백으로 오장미와 강백호 사이의 그림자도 거치는 듯 했는데 옥상 난간 위에 마서린이 손에 쥔 USB 하나가 다시 모든 것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다음 화에서 마서린은 오장미의 손을 잡을까요? 아니면 끝내 그 USB를 세상에 던져버릴까요? 드림그룹의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